안녕하세요. 후반부랑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들어보셨습니까? 최대 40%를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일단 집을 사기 위한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조금은 싼 사용료를 가지고 이자를 조금씩 물면서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국토부와 이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토부가 확실한 마스터 플랜이 딱 잡히면서 기본적인 어떤 이 앞으로의 계획들을 지금 조금씩 발표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지분형 모기지 액수에 대한 어떤 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일단 10억 원 정도 되는 모델을 샘플링으로 하자면, 구매자가 1억 8천 정도, 10억 원에 대한 어떤 집값을 미리 지불을 하고, 은행 대출 4억 2천, 주택금융공사가 4억 원 정도를 다시 보태게 되죠. 이렇게 되면 뭐 가장 최저 비용으로 10억짜리 아파트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고금리에 맞물려 있는 시중은행 금리라면 이건 뭐 언감생심, 도저히 뭐 이런 엄청난 금리 리스크를 감안하고 진입하기는 곤란할 거고, 그만큼 정책적 금융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상당히 이 저금리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다음 달 6월에 이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부분의 이 아파트 자체가 엄청난 지금 고점 가격에 물려 있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정말 주택시장의 혼조세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어떤 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금 안개 속 정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망세로 지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있지만, 일단 청년층과 무주택자는 무한대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또 어떤 특권도 있죠. 분명히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이분들의 어떤 수요를 확실하게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 지분형 모기지도 상당히 좀 파격적인 어떤 이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서울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정책적 자금을 혜택의 어떤 수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금리도 뭐 정책적으로 상당히 낮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뭐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 보십시오. 이렇게 단촐하게 딱 동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강동구에 속해 있다고 해서 SI 팰리스 같은 경우 지금 뭐 규제 지역 여부도 비규제 지역에 속해 있어서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분상제 비적용이야. 결정적으로 방점을 딱 찍는 게, 분상제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강남이 분상제가 적용이 되고요, 비강남이 분상제가 미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어디까지는 서울로서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강남만 딱 분상제 적용을 해보니까 강남 뭐 지금 분양가가 20억이 넘어버리는데 실질적으로 반토막 나온다고 해도 뭐 10억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이거 워낙에 어떤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정책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강남권의 분상제 확실하게 부활시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 27제곱에서 42제곱 12평, 10평에서 12평밖에 안 되는데 6억이야. 어마무시하죠. 뭐 아무리 뭐 강동역과 길동역 이 두 개의 역을 사이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야, 뭐 10평, 12평짜리가 거의 6, 7억 정도 된다는 건 좀 굉장한 어떤 이 가격 고점에 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래서 지금 평균 경쟁률이 2.82대 1을 찍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무순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뭐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라고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청약 통장에 차곡차곡 내 돈을 넣어놔도, 아니 지금 분양가 자체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의 평균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분양받을 엄두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2만여 명 정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참 골치 아픈 이 자금 문제가 더욱더 갈수록 개미지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 26일 43만 3,650명까지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 공공이나 임대 쪽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그래도 조금은 다이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산소호흡기 딱 달아놓고 유지시키는 게 그래도 좀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여러모로 좀 다방면에 멀티플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이시키지 마라, 깨지 말아라, 뭐 찢지 말아라, 그 정도의 어떤 좀 해안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흑석자에도 지금 3년차 입주 시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거 아파트 준공 승인 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민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잖아요. 교육청과 기부 체납 합의가 안 돼서 흑석자회가 지금 굉장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뭐 재산권 행사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건 아파트 담보로 잡고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고요. 흑석자회가 앞으로 이 여러모로 뭐 이 지역의 엄청난 어떤 대장단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뭐 지금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석 아크롤리브하이머. 여기도 뭐 최근에 무슨 입주비 나오네 마네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지금 입주민들도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참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아마도 여기 계약 취소 물량이 한 두세 채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기 분양가가 5구제곱이 6억대, 84제곱이 9억대였죠. 근데 지금 5구제곱이 16억대, 10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7억대니까 뭐 분양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84제곱이 9억대였으니까 지금 매매가가 19억, 뭐 10억 정도 시세 방어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전세가도 한 7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 전세가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는 또 그런 어떤 이 수위가 느껴지네요. 아무튼 여기 일단은 뭐 입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어떤 기부 체납 관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동시에 계약 취소될 수 있는 또 물량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이 기회를 또 노리신다면 근데 워낙에 뭐 또 여기 풀리게 되면 뭐 한 거의 뭐 몇백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겠고요. 아무튼 살짝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또 지금 전체적인 아파트 지금 추세가 8억 갔던 집이 뭐 이젠 6억도 한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서울만 올랐고 지방은 지금 줄줄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3월에 소폭 상승세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서울 실거래가 현황을 보더라도 성북구,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등등 해서 일주일 상간에 강남 제외하고 비강남권 역시도 40% 이상 하락하는 것들도 있고요. 대부분 10% 이상에서 20% 상간에 하락 파일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아마 본격적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도 대구가 지금 뭐 거의 4억 이상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30% 이상 지금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죠. 부산 역시도 지금 뭐 수영구,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8%에서 41%까지 하락 추이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하고 지방 사이의 어떤 이 가격 추이의 명암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종이 유일하죠. 매매가가 뭐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거의 뭐 8억에서 4억, 5억대로 지금 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탄력성을 받고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매로 나오는 거래가들은 상당히 하락 파이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세종의 상승세가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그닥 그렇게 이 온도차를 느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과연 오르고 있나 라는 그런 어떤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서울은 서울 집값이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 전국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락 전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이유들 당연히 신축으로 이 수요자들이 몰리려고 해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청약 통장이 지금 점점 이 가입자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분양가가 1년 동안 지금 20% 넘게 올랐어. 아니, 수도권 분양가가 20% 넘게 올랐다는 건 1년입니다. 그것도 1년. 아주 단기간 안에 지금 어마무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뭐 무주택자나 또 청년층에서는 내 집 마련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암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역시도 1년 만에 17%, 거의 뭐 수도권 20% 양상하고 비슷한 궤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사기 위해서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뭘 한다? 대출 받을 수밖에 없겠죠. 4월 은행 가계대출이 거의 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4조 8천억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단순히 뭐 토제 해제와 재지정의 어떤 여파도 있겠지만 계속적인 신축 분양가의 어떤 펌프질, 엄청나게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역시 아파트는 대출 파이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잔액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4년 말까지 1807조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5년 새 무려 얼마다? 300조 원 넘게 불어난 상황. 이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물린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든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대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지금 계곡물에 그냥 갑자기 그냥 강한 폭우 쏟아져 보세요. 그냥 계곡이 넘쳐 흘러버리잖아요. 그냥 산을 다 그냥 휩쓸 정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가계대출 지금 증가 양상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도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어제 새벽에 발표한 뉴욕 증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죠. 소비적인 어떤 둔화가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의 영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추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걱정도 뭐 굉장히 큰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 지표가 그리 썩 커다란 상승폭을 이루지 못하고 둔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고요. 뭐 JP 모건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지금 한국적인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가 지금 내수 침체가 엄청나게 지금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위험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건설 경기 침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다는 지금 지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20% 이상 국내 내수 경기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 경기 자체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건 앞으로 지금 미국발 침체와 한국 경제의 어떤 상관관계, 함수관계가 고스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징적인 지표로서 지금 홈플러스 매장이 10곳이 한꺼번에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자금 운영난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MDM 자산운영이 홈플러스 매장 10곳 전부에 대해서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청천벽력이죠. 그만큼 자금 회전이 아주 뭐 좀 렉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추가 협의 지속을 한다고 하지만 26개 점이 동시에 폐점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경기 침체, 부동산은 뭐 아무런 영향 없이 나만의 길을 가련다라고 그냥 우상향 계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이션이죠. 내수와 이 자본시장의 엄청난 변화는 가장 뜨거운 여름에 그 태양이 아이스크림을 줄줄줄줄 녹아내리하게 집값 자체도 녹아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공공정책 물량 아마 6월 이후로부터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높아서 여기에 또 무주택자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일단 경기 침체 국면, 한국 경제의 어떤 위기 상황 잘 간파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지분형 모기지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잘 살피시면서 준비해 나가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분 적립형 모기지, 뭐 새로운 어떤 내 집 마련의 틈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모로 분상제 가격표가 딱 붙은 곳들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승자,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는 말이 정말 진리가 될 수 있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